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K2 흑표 드디어 노르웨이에서 레오파드 2A7과 격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K2 흑표 전차 이야기만 하면은 속이 상하고 심지어는 우라가 치민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밀매들이 흑표 전차를 개발할 때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산무기라고는 내세울 게 없던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든다, 이런 이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밀매들이 환호를 했는지 다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올라온 외신들을 볼 것 같으면은 독일이 드디어 레오파드 2A7을 노르웨이에 보내가지고 시험 테스트를 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와 독일의 링스 장갑차가 동시에 시험 테스팅을 받는 그런 형국이 노르웨이에서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갑차가 아니라 전차입니다. 이런 소식은 이미 많은 다른 채널에서 다뤘고 전문 지식이 있는 유튜버들이 구체적인 사안까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채널에서는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합니다. 우선 노르웨이의 실정이 어떠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매자의 주머니 형편이 어떠냐, 그리고 두 전차에 대한 군수 지원 여건이 어떠냐, 이걸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전차가 성능이 비슷합니다. 딱히 어느 전차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지경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독일 전차는 세계 최고의 명성을 날렸던 전차인데 K2 흑표 전차가 그런 전차들과 거기서 거기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두 전차의 공격력을 봤을 때도 주포나 부무장들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방어 성능도 거의 흡사합니다. 단지 중량이 K2 흑표가 좀 늘어났습니다. 55톤에서 61.5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K2 흑표 전차의 최고 속력보다 시속 5km 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흑표 전차는 시속 70km, 노르웨이 흑표 전차는 시속 65km 정도로 보면 됩니다. 레오파드 전차도 개선을 했지만 최고 시속은 60km입니다. 순간 가속력은 레오파드 2A7이 조금 낮지만 전반적인 주행 성능은 흑표가 또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흑표 전차의 변속기는 5단이고 레오파드 전차의 변속기는 4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훨씬 낫다, 이럴 정도로 비교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겠느냐? 후속 군수 지원 체계, 그 다음에 가격입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본 채널에서는 현지 소식통들의 뉴스를 인용했을 때 노르웨이가 올해 국방 예산에서 전차 도입 예산을 완전 다 삭감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전차의 성능이 이게 더 낫다, 훨씬, 이럴 정도로 비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전차의 정확한 가격은 군사 비밀이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현지 보도를 볼 것 같으면은 흑표 전차가 12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오파드 전차가 35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전차가 흑표 전차보다 3배 가격입니다. 그럼 무엇이 더 월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이 가격 차이가 군수 지원 체계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오파드 전차가 군수 지원 체계에서는 한국 흑표 전차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선정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단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체 하는 걸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거봐, 이미 흑표는 끝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이미 흑표가 이긴 겁니다. K2 흑표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각종 부품이나 장비 이런 데서 3배 차이가 나는 부품은 없습니다. 단지 독일이 현재 군수 산업을 많이 축소를 시켜놨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유지만 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전체의 가격이 대당 350억 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런 생산 구조 때문에 독일이 유럽에서 전차 부품을 조달을 한다고 해도 원활하게 조달이 안 되는 겁니다. 생산시설이 거의 다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반면에 흑표 전차는 멀리 한국에 있지만 생산 라인을 가동을 계속 시키기 때문에
부품이 항상 풍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군에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조달이 가능한 데다가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의 현지 생산을 제한을 한 상태여서 군수 체계도 현대로템이 월등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의 방산업계에서는 두 전차가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에서 이미 경쟁이 끝났다. 그것이 곧 후속 군수 체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흑표전차가 노르웨이에서 이미 선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